적강입니다. 이번에 이제 19번째네요. 19번째 6월의 간목일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 사주는 적전수 처음에 나와 있는 사주인데요. 일단은 임철조 선생의 이 사주 분석을 한번 보고 나서 이제 격국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명조는 앞에 명조 18번과 진짜 하나만 바뀌었다 이제 그랬거든요. 여기 진짜 하나만 바뀌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제 갑자시예요. 갑자시인데 주로 이제 그 임철조 선생은 이 저기 뭡니까 야자시 이제 이게 야자시가 아니고 저자시로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저자시로 다 모든 자신은 저자시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앞에 그 사주는 이렇게 야자시로 이렇게 해서 갑자고 이제 갑자가 병자가 이제 돼 있거든요. 병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명제하고 약간 이제 그 자시임에도 약간 다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시가 상당히 보기가 힘들죠. 이제 이 명절은 앞에 그 18번 명조가 진짜 임진생이고 앞에 사주는 이모생 이모생의 이 오자 이 하나만 틀리는데 이 앞에 사주는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갔는데 이 사주는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살았다 라고 이렇게 이제 통계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송론하면 전조 이렇게 18번의 그 사주는 재관유살이라고 그랬거든요. 오화가 이제 이모니까 오화가 유를 이렇게 극하고 이 살을 살렸다는 뜻이거든요. 지지에 있는 이 살. 지지에 그 살을 이렇게 살리고, 이 사주는 합간유살이라는 뜻이거든요. 합간유살. 진유 이렇게 합을 하고, 이 살을 살렸다는 얘기예요. 유살이니 공명과 이 이제 사로 벼슬길에 고하를 가리기가 높고 낮음이 이제 가리기가 어렵다 하겠으나 이는 천연의 차이가 있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죠. 재라고 이제 극제하는 거, 재라고 하는 것은 제거하는 것이고 합은 합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고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진토는 유금과 합하여 당연히 금으로 돌아가 살을 이렇게 돕게 되며 이렇게 이제 진유합을 해가지고 합관이 된 임자우는 추위도 유망하나 추위 이제 이렇게 가을철에 행해진 이 과거 시험이라는 얘기거든요. 추위도 유망하나 계축은 인수인 자수를 이렇게 합거하니 벼슬길이 막혔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 계축운에 자수인 인수인 자수 이 자수가 이렇게 자축합으로 확고하니 벼슬길이 막혔으니 흉만 있고 기람이 없었다. 갑인대우는 이렇게 갑인대우는 신금이 충판이 수명을 마감하였다라고 그랬거든요. 이 갑인대운에 이렇게 충을 하니 수명을 마감하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이 자평에 이제 이 저기를 보면은 이 사주는 신자진 수국이래요. 신자진 수국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웬만한 운이 와도 충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이런 운이라고 이렇게 이런 사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형충해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이렇게 합니다만 여기 보면은 임자운 같은 경우에 임자운 보세요. 임자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수가 너무 왕이죠. 금수가 너무 왕해졌거든요. 근데 기토가 진에 이렇게 근을 이렇게 내리고 있으나 신자진 수국이 되니까 기토의 힘이 수를 제어하기가 굉장히 무력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 관설
금생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관이 비록 그 이 편관에 이 신금의 그 어떤 그 이렇게 이렇게 협력을 이렇게 힘을 받는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신자진 수국이 되니까 수로 이렇게 변해서 이 관을 너무 설한 거예요. 너무 관을 설해서 이 관이 이제 극설을 이렇게 그 당하게 된 사주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위가 이렇게 사라진 사주다라고 이렇게 그 해석한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인 이론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진유합을 이제 임철도 선생은 진유합을 이렇게 합으로 해가지고 정관이 이렇게 그어가 되고 대신에 이제 진유합 금으로 돼가지고 신자 수국 신자 이 신금을 이렇게 살을 이렇게 도왔다. 살의 그 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신자 저 수국을 신자진 수국을 살인상생으로 이렇게 그 해석을 했어요. 살인상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좀그 우리 격국의 이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다르게 이렇게 해석했다. 그렇게 좀 보면 되고요. 인신충 있잖아요. 이 갑인대운에 인신충은 신자진 수국으로 인신충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인신충은 이제 아니고 각기합해서 이렇게 그 이 재성이 이렇게 합거되고 이 많은 그 이 간목들이 그 이렇게 이내에 녹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 그런 운이죠. 그러면 비겁들이 날뛰게 되거든요. 비겁들이 날뛰게 되면은 재성이 이렇게 곤란을 받게 되는데 반드시 그때는 이 관으로 비겁들을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금생수가 너무 심하게 하니까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가니까 이 목둘의 그 이 세력이 비견들의 세력이 너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재성을 극하는 것이 아주 이 비겁 정제의 형태가 나타나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앞에 사주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물론 이게 이 갑자로 본다 하더라도 이게 임오생이거든요. 임오생이면은 이 오하가 이 상관이에요. 상관이면은 상관경관 이렇게 해서 이 그 유금을 굉장히 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그 사주인 것 같지만은 거기도 신자 수국이 되면서 임수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 상관을 이렇게 그걸 해요. 상관을 그걸 하면서 이 임수가 다시 또 이제 이 간목도 이렇게 생해주고 하니까 이 사주가 전의 사주는 아주 그 인성의 이 생격제화가 그 활발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항상 그 오행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오행 다섯 번을 이렇게 행한다. 다섯 가지가 이제 다섯 가지 오행이 행한다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임수가 이 저 뭐냐 오도 이렇게 수국하도 이렇게 하면서 수생목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생극제와의 그 해석 방법이 그렇게 해줘야 돼서 이 사주가 그래서 굉장히 흉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주가 이제 천연운이 전체적 운을 한번 보면 알겠지만은 천연운이 거의 금수로 이렇게 갔어요. 금수로 가면 이 사주가 이 목이 이 부목되고 아주 심하게 이 관이 이렇게 설당하면서 이렇게 관에 그 쓰임을 이루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매우 이 배설교로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갑인년에 이렇게 사망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이제 이 사주를 이 자평의 잣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신자진 삼합으로 관설이 심하다. 이 사주는 반드시 재성으로 관을 생조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 관이 일간이 이제 6월에 일간이 기뻐하는 것은 물론 이제 화가 좀 이렇게 좀 있어줘야 일간이 상당히 기뻐하겠죠. 일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나 이제 정관에 관의 이렇게 입장에서 이렇게 관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주가 설을 너무 많이 금생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토생금 이 화토 이렇게 화토의 이렇게 세력을 굉장히 좋아하겠죠. 이 정관이.
예, 그렇게 이제 그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 줘야만이 관이 이렇게 살아나고 이 간목이, 그러므로 정관격이 이렇게 폐가 된 사주다. 정관용신의 재성이 상실이 된다. 이 근데 재성이 상실이 되는데 이 재는 이미 쓸모가 없게 돼 있죠. 이제 일간이 바짝 옆에서 각기합을 해서 시간에 있는 간목이 이 각기합을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지만은 이 간목은 이 기토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이런 모습인데, 근데 이 저 갑인대운에 간목이 또 하나 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재성이 쓰임이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자평진전의 상신론에는 그 상신론에 보면은 상신을 보는 두 가지 이제 법이 있다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한번 그 상신에 대해서도 한번 그 이렇게 알아볼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이렇게 할게요. 이번 사주에는 그 상신의 뜻을 알아보기로 했는데, 이 다음 기회하고 이번에는 그 형충해합에 대한 것을 한번 여기에 이제 형충해합이 상당히 신자진 수국의 역할을, 진유합에 신자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합에 대한 그 형충해합에 대한 그 이런 그 이론들을 한번 이번에는 공부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 그 상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할게요. 각기합으로 대신관이 안 되고 신자진 수국으로 인석이 태용하여 관설이 심함으로 기함이 없다. 그렇죠? 앞의 사주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앞의 사주는 기토가 오에 근을 두어서 관성을 생할 수가 있어서 부귀를 누리는데, 이 사주는 기토가 지지의 근이었고 설만당함으로 흉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육친의 인연은 비교적 육친의 인연은 약한 편이죠. 그 자녀도 간목이 이제 이 금이 이렇게 자식인데, 이 시지에 보면은 이렇게 이 사지에 이렇게 임하고 있거든요. 경금이 금이, 그래서 양자를 이렇게 드린다. 사지면 양자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회적인 밥그릇은 운노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상당히 힘들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갑술대운을 한번 보여요. 갑술대운은 이제 관산혼잡으로, 지지는 이제 진술충이죠. 이게 무토가 이렇게 재성이 살아나죠.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재생관, 관인생으로 유아기는 비교적 편안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신의 대운 같은 게 보세요. 신의 대운은 이제 정관이 이렇게 자기의 그 관이 이렇게 이렇게 저기를 했죠. 관이 이렇게 투출하고, 지지는 인성운이다. 지지는 이제 해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인성운이고, 지지가 신자진 수국이므로 관설이 심하여 못하죠.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과거 시험에 이렇게 진출하지 못할 정도로 이 공부가 잘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그 운이 되겠죠. 임자대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수가 너무 왕해져요. 수가 너무 왕해지고 금이 또 이렇게 중중하기 때문에 금수의 세력이 굉장히 이렇게 왕해지고, 간목이 이 부목이 될 그런 염려가 되어 있죠. 부목이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방랑을 하게 되고 이제 빈천하게 되는데요. 이 방랑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돌아다니고만 하는 것이 방랑이 아니고, 마음에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것 또한 일종의 내 내면의 방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시험에 이렇게 나아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랬고요. 시해대운, 해대운의 임표초 선생은 갑목이 해 장생지에 이렇게 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이때 해대운 시기에 상당히 큰 재물을 이렇게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통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해대운을 한번 보면은, 해대운은 이 수왕 지지면서 이 목에, 간목에 녹이 이렇게 장생지가 오기 때문에 간목이 상당히 강해지죠. 강해지면서 이렇게 법이 이렇게 이 관이 관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관이 이렇게 투출해서 정관격이 완전히 갖춰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격국이 좀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너무 이렇게 관설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렇게 그 뭐냐 기약이 되지는 않지만은 이 관이 조금 이때는 이 정제를 이제 약간 지켜주는 그런 저기는 있죠. 그런 맛도 있는데 이때 이제 화운이나 이렇게 올 때 아마도 이제 뜻하지 않게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얻었다. 재물이 이렇게 그 재물을 취득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안 그러면은 그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유산도 이렇게 그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신의 대운은 정관격이 이렇게 갖추어졌으나 신대운만큼은 이제 정관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아주 그저 격국이 완전히 갖춰졌죠. 그렇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대운에 들어서 인성이 너무 또 다시 또 왕해지잖아요. 왕해지기 때문에 그이 관설을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격국의 그 짜임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기축대운을 한번 보세요. 기축대운부터는 아주 흉하죠. 이 사주가. 그 전체적인 그 운세를 보면은 이 사주는, 이제 임묘진 그 사오미로 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지지가 지금 현재, 해자축 임계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금수운으로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주가, 안 그래도 인성이 왕한데, 인성이 너무 왕하니까, 그래서 기토나 무토가 있어가지고 아쉽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축대운 보면은 인성운이죠. 인성이 또 왕이죠. 축대운은 유축합을 하고 있죠. 유축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수가 이렇게 다시 또 왕해지고 있어요. 금수가 왕해지면은 이 간목이 이제 부목이 되거든요. 부목이 되면은 그 마음에 이렇게 방랑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초지일관 이런 것들이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갑인대운의 간목이 이제 비견의 그 녹의 임함으로 일간이 왕해지면서 관이 심하게 설됨으로 비겁을 극지하지 못한다. 비겁들을 다스리지 못하죠. 관이 이렇게 너무 약하니까. 못함으로 비겁정제로 격국이 심하게 파괴되므로 이런 운계는 목숨도 이토롭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이 운에 이제 사망하였다라고 이렇게 그 적존수에서는 적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갑신 일주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그 잡병진절에 나와 있는 형충이합의 그 이렇게 해법, 형충의 해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삼합이나 육합으로 형충을 이렇게 해소하는 경우가 있다. 삼합이나 육합으로 형충을 해소한다 그랬거든요. 요 갑일간이 예를 들어서 이 갑일간이 묘월에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양인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묘를 만나면은 6월에 태어났어요. 6월에 태어나니까 정관격이죠. 정관격인데 이 묘를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묘유충이 되는데요. 묘유충이 되는데 지지에 술토가 하나 있다. 이렇게 이 술토가 하나 있다 하면은 묘술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묘유충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육합이 충을 해소하는 거거든요. 육합이 이렇게 그 진유합도 마찬가지예요. 이 술이나 진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렇게 진유합이 되면서 묘유충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삼합은 이제 묘를 중심으로 해서 해나 이렇게 미가 있으면은 삼합이 되면서 이렇게 묘유충이 이렇게 해소되면서 이 간목 입장에서 이 정관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 사이축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축이 또 있으면은 이렇게 정관이 왕해지면서 묘유충이 이렇게 해소된다. 이것이 삼합이나 육합으로 충을 해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앞에 사주도 삼합이 돼 있는데 인신충이 안 생기고 진유합으로 해서 진유합, 신자합, 삼합, 신자진 삼합으로 해서 진유합의 그 성립이 좀 애매모호하게 되고 이제 되는 그런 사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삼합이나 육합으로 형을 이제 그렇게 삼합이나 육합으로 형을 해소하는 경우, 이렇게 삼합이나 육합으로 형충을 해소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 마찬가지죠. 이 병화가 자월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이 묘가 이렇게 와서 묘가 와가지고 자묘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지 중에 이 술토가 있더라. 술토가 있으면 묘술합으로 해가지고 이 자묘형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자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자진이나 그 다음에 자축, 축이나 이런 것들이 육합이 오면은 자묘형이 이제 해소되더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책, 그러니까 적전수에서는 삼합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삼합, 그러니까 해묘미나 이렇게 짜져 가지고 이렇게 묘충을 이렇게 유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왕자충이라고 하거든요. 왕자충 세세 신발 해가지고 이 정관이 깨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형충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잡병의 잡병 진전의 형충의 해법하고 상당히 다르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제로 인하여 도리의 형충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 해제로 인하여 충을 해제했는데 형충을 해제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형충을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간목이 자월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주시한 경우에 두 개의 묘가 이렇게 있어요. 지지에 두 개의 묘가 있으면은 이 두 개의 묘는 하나의 자를 이렇게 형을 하지 않는데 여기에 이 하나가 술토가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그렇게 합을 해버리면은 묘술 합을 하면은 이 하나가 남아가지고 자묘형이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자수 입장에서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축이 오면은 자축합으로 인해서 이 자묘형살이 이제 이렇게 자묘형이 없어진다. 그래서 정관이 보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형이나 충을 삼합이나 육합으로 이렇게 해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 이 경우는 해제로 인하여 형충을 만나는 경우는 두 개의 충도 마찬가지예요. 충도 언제나 두 개의 글씨가 하나의 글씨를 이렇게 형충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가 이렇게 합이나 삼합으로 이렇게 합을 해버리면 나머지 하나가 다시 이렇게 형충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이론이 해제로 인하여 도리어 형충을 만나는 경우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형이나 충을 이렇게 삼합이나 육합으로 해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어떤 경우냐? 자년, 예를 들어 자년 5월, 자년 이렇게 5월이 이렇게 되면 자오충이 생기죠. 일에 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축이 만약에 축이 돼 있으면은 이 자축합으로 자오충을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자축합으로 이렇게 육합이 자오충을 이렇게 해소하고 있죠. 해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유가 이렇게 와가지고 사유축을 이렇게 근국을 이루어져 주면은 자오충이 이렇게 발생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합이나 육합으로 형충을 해제할 수 없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니까 신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신자진 수국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무의 형이나 충이 이렇게 해소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금을 자년, 여기 하나는 자년, 묘월, 자년, 묘월 이렇게 되게 이건 자묘형인데 일이 술에 이렇게 앉았다. 그러니까 묘술 이렇게 합을 했죠. 묘술 합을 하고 있으면은 형을 해제하는데 이렇게 되면 형이 이제 해제가 됐어요. 해제됐는데 시에서 인술이 이렇게 왔거든요. 인이 이렇게 왔어요. 시가 인이 하나 있다. 그리고 이제 인오술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자묘형이 이렇게 다시 발생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이나 충을 삼합이나 육합으로 해제하지 못한 경우다. 또 해제로 인하여 도리의 형충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기본이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이 삼합이나 육합이 형충을 해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형충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런 것들 상당히 보기가 좀 까다롭겠죠. 형충으로 다른 형충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거든요. 무릇 사주 중에 형이나 충은 모두 아름답지 않으나 용신을 형충하면 특히 합격이 되므로
다른 자리의 형이나 충으로 원령의 형충을 해제한 것만 못하니 그랬거든요. 가령 병화일간이 좌월에 생겼어요. 좌월에 생겨가지고 정관격을 이루고 있는데 생하고 그 묘로 묘가 있어가지고 자묘형으로 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관격이 깨졌는데 지지에서 다시 유를 만났어요. 지지에서 유를 하나 만났다. 그러면은 묘유충으로 이렇게 묘유충으로 자묘형이 이렇게 그 해소가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상당히 이제 보기가 좀 자세히 잘 봐야지 잘못 보면은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그래서 잘 이렇게 사주를 보실 때 지지는 정관은 생극재화죠. 주로 생극재화로 인해서 그 어떤 그 길흉의 그 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지는 거의 그 저 형충해합으로 그 이렇게 그 길흉을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그렇게 되어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전번에 우리가 그 행운론에서 이렇게 그 행운론을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면은 정관은 거의 대부분 다 생극으로 이루어지고 지지는 형충해합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된다. 그래서 그 형충해합을 잘 봐라. 라는 그런 이론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간목이 예를 들어 또 하나 또 보면은 간목이 이 간목이 이제 6월에 생겼으면은 정관격이죠. 정관격인데 이제 이제 묘일은 안 되겠죠. 갑이니까. 이제 묘가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지지에 묘유층이 이렇게 한 경우에 시에서 이렇게 이제 이래서 자가 이렇게 하나 있다면 자묘형으로 인해 가지고 묘유충이 이렇게 해소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원령의 관성은 충을 받지 않으니 비록 다른 궁의 형충에 의하여 육친에게 형극이 없지는 않으나 이렇게 다른 그 궁에서 이렇게 형충을 하고 있으면은 그 육친이 상당히 이렇게 형충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흉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월지의 관이 오히려 남아서 그 격이 파괴되지 않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유금이 그 정관인데 정효형으로 묘유충이 이렇게 해소가 되니까 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충을 해소하는 경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상으로 이 자평진전에서 나오는 형충해합의 이론을 이렇게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